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2부는 여의도 정면 승부죠. 자, 오늘도 여야 중진 의원들의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연결해 볼까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우선 이거부터 여쭤봐야죠. 한일 정상회담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체적으로 잘 끝난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때 경색되었던 그 한미 관계가 다시 회복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현장 시찰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북한 도발에 대한 그 안보 협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과, 그리고 반도체 등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핵심 의제들이 논의가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1박 2일 일정이었지만 상당히 좀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전제를 깔긴 깔았지만 상당히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어찌 보면 정확한 멘트는 그 당시에 그 징용되신 분들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예, 당시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은 지난 당일에서 그 역사인식을 개선한다는 그냥 그 말로만 그쳤던 부분에 비하면은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생각을 전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소 우리 쪽 입장에서는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또 역사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 사실 우리한테 사과한 게 53차례라 그래요. 53차례인가 그 정도 된다거든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사과를 사과처럼 받아들이지 않느냐. 사과하고 나서 돌아서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과를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그런 일 좀 하지 말아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그 야스쿠니 그 신사에는 보면은 그 전범들도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범들을 그 야스쿠니 신사에서 빼든지 조상을 섬기는 거야 누구든 다 할 수는 있지만 예.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우리나라에 되게 어떤 해악을 끼친 그런 그 사람들을 참배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묵과하거나 좀 용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관련 아시아 국가 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더군다나 미국도 그렇죠,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태평양 전쟁에서 그 하와이 진주만 습격을 했을 때 많은 미국 병사들이 그렇죠.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중국이나 북한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그리고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그 국가들이 좀 공조해서 이런 야스쿠니 신사에 있어서의 전범들은 빼고 참배를 하든지 그런 요구는 저는 정당한 요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북한 핵 관련 해가지고 아마 일본이 워싱턴 선언에서 의회에서 구성될 NGC, 그러니까 핵 협의 그룹에 좀 끼워달라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직 확인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렇죠. 다만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쿼드라고 해가지고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 인도 이 네 나라 국가가 지금 군사 동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 동맹 체제에서는 북한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그 타 국가와의 어떤 안보 위협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망이 안전망이 좀 쳐져 있다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보는 좀 딸릴 겁니다. 그 코드가 정보력에 있어서는요. 예. 예, 그렇기는 예. 하지만은 그 핵정보의 코드를 공부가 저는 아니니까. 예. 나토처럼 그 어떤 한 나라가 침범을 당하게 되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아마 체제가 되어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우리도 그 점에서 상당히 좀 동맹국을 확대하고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하. 사실상 그 미국하고의 동맹이 있고 나머지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동맹 국가는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 신 박사님께서도 언뜻 나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북한의 동맹국 하면은 명확한 게 중국과 러시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맹국을 하면은 떠오르는 나라가 미국과의 좀 약간의 느슨한 동맹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저는 이 동맹을 좀 더 군사 동맹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외교 활동이 매우 필요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일 군사 동맹을 그런 거로 의미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지금 있는 그 미국과 일본과 인도와 호주의 코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 아마 플러스 두 나라 정도가 더 아마 그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디요? 예를 들면은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말레이시아라든지 어쨌든 또는 베트남도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중국과 좀 적대적 관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됐죠. 어쨌든 그 나라의 어떤 그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그 어떤 각오 또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각오가 강한 국가들끼리 저는 동맹을 맺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오염수인데, 이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이 처리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 오염수를 처리한 다음에 내보내기 때문에, 이제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 어떻게 우리 시찰단 파견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IAEA와 어떤 조사단에 의해서 조사 검증을 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특정 국가와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조사와 검증을 허용한 것은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개별 국가로서 이번에 그 시찰단이 파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진전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파견되는 그 시찰단의 전문가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서 보고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꼼꼼하게 전문가다운 그 수준의 어떤 그런 평가와 검증이 있어야 된다. 과학적 검증이 있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그 불안감, 국민적 의혹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그 시찰단들이 좀 꾸려지길 바라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야당에서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좋은 전문가가 있으면은 시찰단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핵발전소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핵 기술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윤리위원회 열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최고위원들에 대한 그 징계 수위를 아마 오늘 윤리위에서 결정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부도덕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저는 국민의힘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긴 하겠지만 아마 최소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지금 상태로 볼 때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
결과를 좀 보면서 예. 또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이번에 만일 중징계가 내려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두 분은 총선에 나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네, 무소속 우리가 같은 걸로 나갈 수는 있죠. 그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어쨌든 본인들의 그 어떤 설화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그 정치인의 모습이라 보고 있고요. 예. 예. 말씀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정치하시는 분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데 태영호 의원에 대한 후원금 의혹 같은 경우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제대로 된 정보라든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태영호 의원은 본인은 굉장히 좀 억울해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병합 심사를 하지 않겠는가.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관련해서 아마 그 윤리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공천 관련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제 좀 과장하게 뻥쳤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요. 예? 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태 의원님은? 그럼 뭐 어떻게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 어쨌든 뭐 국민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뭐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만약에 좀 과장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또 응당 어떤 그 말에 대한 그 책임을 지는 모습 그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그 진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본인이시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의혹을 누가 이거를 소위 말해서 언론에 흘렸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부분은 그냥 궁금은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좀 따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정광훈 목사 관련 발언이 좀 관련해서 나오는 발언이 두 케이스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얼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 지역에 있는 뭐 일반 국민 플러스 당원이 징계 내리면 안 된다 이런 뭐 청원서도 같이 연판장도 돌리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우리가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중도에 있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의 표심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특정 종교 집단 또는 그 종교인과의 그런 지나친 그런 어떤 관계 설정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오늘 윤리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논의가 되지 않겠나. 대구 지역 일반 시민과 당원이 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청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뭐 그런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예. 하더라도 윤리위의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잠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뭐 여당, 야당,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이 논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 사실 이걸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은? 이분이 좀 나쁜 게 말입니다. 아마 이게 들통이 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가난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가난. 예. 예, 뭐 자기는 가난합니다. 뭐 라면만 먹고 있습니다. 3만 7천 운동화를 신었는데 그게 운동화가 헤어졌습니다. 또는 뭐 호텔 잘 돈이 없어서 모텔에서 비서들하고 같이
좋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후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재산이 뭐 수십억대 코인 부자라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요. 예. 이건 어찌 보면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거든요. 예. 과거에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정의로운 척했습니까? 예. 도덕적인 척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을 말입니다. 입시 비리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리고 자기 부인께서는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보고 있거든요. 예. 특히 또 김남국 의원은 또 젊은 분이잖아요. 예. 예. 나이가 올해 40인가 밖에 안 됐는데요. 예, 젊어요, 굉장히. 예, 예, 그런데 그래. 젊은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요. 예? 예, 정치를 똑바로 배워야지요. 예. 저는 이분은 왜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일반인이 코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자기 정치인이잖아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직을 저는 좀 스스로 내려놓고 코인 전문가로서 본인이 활동하는 것이 경제활동하는데 더 치중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너무 많다. 비례대표 47석 없애고 지역구를 확 줄여가지고 100석을 줄여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지요. 예. 아무나 국회의원 할 수 있는 이런 정치판에서 어떤 그 국민들께서 이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좀 모두 좀 각성하는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예. 말로만 각성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수를 최소한 한 50석이라도 좀 줄이는 100석을 단박에 줄이기는 어렵다면 지금 정치개혁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데서 좀 그런 우리가 좀 스스로 그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김남국 의원은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국민들을 기만하고 지금 속였던 이런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저는 예. 그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살아갈 것이 아니라 코인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예.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요. 그 김남국 의원은 일단 본인은 범법 이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법률가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는 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인은 예. 어떤 의미에서 그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모범적이고 도덕적 가치를 높이 존중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못한 부분, 그리고 코인을 한 60억 정도 언론에 나온 부분만 예. 보면은 60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 신고에는 누락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할 필요 없다며요. 가상자산. 예, 물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본인이 진짜 청년 정치인이고 어떤 정직한 정치인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비골 안에다가 코인 60억을 썼었으면은 이런 논란은 덜 했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많은 어떤 액수의 그 돈이 어떻게 참 능력도 좋은 분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재산이 형성이 되었는지도 아마 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사실은. 근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해충돌 뭐 방지에 이게 문제가 있다. 예? 네.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 뭐 예. 이거 가지고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건 이해충돌이 아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충돌의 어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부모님을 요양하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요양비 인상 같은 걸 주장하면 그것도 이해충돌이냐 이런 비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저는 좀 많은 좀 젊은이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예, 예. 본인이 그동안에 말을 했던 예. 2000년도, 2001년도 그리고 작년까지 말을 예. 했던 여러 가지 국민들께 말을 했던
그 간한 그 코스프레를 했던 그런 내용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 도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저는 통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